스승님,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중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갈수록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헤어지려고 여러 번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근데 60이 넘고 나니까 모든 게 허무하고 또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스승님, 그래서 이렇게 의부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부증, 의처증, 우리 일상적으로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데 지금 저 대리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이제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의부증이 올 때는 반드시 남편이 원인 제공한 게 한 가지라도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질문자는 아내가 계속 의부증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아내도 고통스럽지만 자기도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받는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질문을 한 건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언젠가라도 부인한테 책을 잡힌 게 있든 잘못한 게 있든 약간의 실수가 있든 크고 작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부증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를 뿌린 게 있다. 원인 없는 공사가 없다. 그 씨를 뿌린 게 있어서 그 씨가 커지면서 확장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부증 있는 부인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 의부증이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고 내가 나도 모르는 부인한테 실수를 한 게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돌아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먼저 반성하고 부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테 꾸준히 3년이고 5년이고 신뢰를 얻도록 바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의부증이 조금이라도 치료될 가능성이 있지, 조금 노력하다 말면 절대 그 의부증은 안 고쳐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근본의 핵심을 찾아서 진심으로 내가 먼저 참회를 하고, 또 부인한테 이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의부증이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런 노력이 없을 때는 이 의부증이 평생 안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편이, 의부증 당하는 사람이 남편이 먼저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부인이 남편을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도 병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부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정신병이라는 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야만이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적인 속에 화병, 정신병, 또 노이로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정신병이에요.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요즘에 말 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걸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도 정신병이에요. 응? 그리고 의부증도 정신병, 의처증도 정신병. 이게 내가 의심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병이에요. 그러면 약간 근거를 가지고 의심할 때는 병이 아닌데 지나치게 계속 의심하고 잘하는데도 의심하고 옛날에 한번 바람 폈다고 물고 늘어지면서 10년, 20년을 계속 의심해. 이 병이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폈어. 이제 잡은 거예요. 용서를 해줬어.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계속 10년 동안 울고 먹으면서 계속 의심을 해.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병적으로 의부증이 있을 때는 저 정신과 병원이든 이렇게 치료센터 있죠. 뭐 상담소가 됐든 이렇게 의학적인 것이 됐든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등등의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는 못 고친다. 반드시 어떤 상담을 통하든 약물을 쓰든 의사를 만나서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부증 병이 치료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그 집착으로 묶인 의부증, 집착으로 묶인 의처증, 이 강도가 심한 사람들은 순리적으로 고치기가 어렵다. 그런데 자기가 이걸 병인 줄 몰라요. 계속 의부증이 있는데 이게 병인 줄을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져가면 말을 안 듣는 부인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지나치게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정신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의부증, 의처증이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그대로 10년, 20년 반복적으로 묵혀나가면 이것은 큰 화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 화병이 지나쳐지면 우울증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정신병이 오게 되고 또 정신병이 심해지면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단계가 의부증이 심해지면 화병이 오고 화병이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오면서 정신병이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지나치면 어떤 둘 중 한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자께서는 먼저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 있구나 반성하고 참회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부인이 도저히 이 병적인 게 안 고쳐진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한다면 희망이 있는데 부인이 나는 문제 없다. 당신만 문제다. 하면서 이 병원에도 안 가고 치료 방법을 안 찾을 때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때는 두 분이 합의적으로 이혼을 하든지 합의적으로 별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화병을 치료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의부증, 의처증이 심각할 때는 이혼을 하면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상대를 끊어야만 이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갈 거라면 이혼을 해서 따로 사는 겁니다. 왜? 그래야 집착이 없어지니까. 이혼을 하면 이 화병이나 이 정신병, 이 의부증, 의처증 이게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의부증이 심한 분들 또 심각하게 의처증이 심한 분들 잘 타협해서 의학적 도움이든 상담의 도움이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보시고 이게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은 서로가 이게 타협이 안 될 때
이때는 도장을 찍어도 괜찮다. 여러분,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어야 될 때 안 찍으면 더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질병이 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싸우다가 칼부림 나거나 아니면은 이 음독을 하거나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울증이라든가 의부증이 심각하면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한마디로 환자라는 얘기죠. 환자.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고를 치지 않더라도 탁한 기운이 응고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을 치게 돼요. 그러면 질병이 와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궁합도 나쁘고 의부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근데 이 남편은 아주 순진하고 착해. 막 부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요. 아니, 부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 그리고 맨날 의심당하고. 그리고 막 그 남편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 부인하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할 마음은 또 없어.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게 참 묘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궁합도 문제가 있고 또 성격도 안 맞고 부인이 또 병적이야. 이건 정말 병적이에요. 남편이 보니까 바람도 안 피고 착해. 근데 예전에 한번 실수한 거 잡힌 거야. 그것 때문에 평생 이렇게 잡혀 살고 두드려 맞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두드려 맞고 힘들으니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입장이 되니까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을 해라. 그래야 이 병이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이 착한 양반이 내 말을 듣고 가서 그렇게 이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부인에 대한 사랑은 있는지 이혼을 끝까지 안 한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근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뛰어내려야 되는데 왜 부인이 뛰어내렸을까요? 부인이 환자이기 때문에. 부인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남편이 또 찾아온 거야.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제 말을 안 듣고 이혼을 안 했는데 결국은 부인이 잘못됐다고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근데 이 남편은 의부증을 당했지만 정상인이고 부인이 비정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내 말을 들었더라면 부인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 시기를 놓치면 더 크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고 현명한 길을 갈 수 있지. 만약에 아닌 걸 억지로 붙들고 살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보지만 노력이 불가능할 때는
냉철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서로를 득되게 하고 또 가정을 오히려 새롭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안 맞는 걸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차라리 놓아주고 나도 또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든지 평생 얻어맞고 살든지 의심받고 살든지 그건 다 각자 자유지만,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